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뉴스. 오늘은 바이든 당선 확정으로 국내에 던져진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뉴스가 계속 이어져서 필요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내일은 다른 걸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서 국내 수혜주랑 가치주랑 일중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소개해드리면서 국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다소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세기 기사를 같이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장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탈탄소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 흐름은 벗어나기 힘든 메인스트림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환경 공약은 크게 기후위기 대응, 청정에너지, 환경정의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국내에 영향을 미칠 정책은 이 환경정의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효과는요, 이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국의 감축 목표치를 높이라는 압박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2050 넷제로를 선언했지만 국내에서는 유엔에 제출해야 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 감축하겠다, NDC라는 걸 확정하지 않았거든요. 이걸 구체화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프레셔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의 2030년 감축 목표를 강화하라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예측되고요. 특히나 국내가 진행하는 각종 석탄 관련 프로젝트 및 이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는데요. 국내에서 정부 부처가 석탄에 투자한 돈도 이미 많아요. 이렇게 프레셔를 준다면 국내 주무 부처들도 어떤 식으로 이걸 회수해야 될지 정말 현실성 있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계, 바이든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환경 노동정책 대비해야 한다. 보호무역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실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동안 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등,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등 큰 변화는 없겠지만 문제는 이 환경에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떠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EU하고 미국이 내년 탄소국경 조정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거든요. 바이든은 탄소국경 조정세라는 게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전에 소개를 해드렸듯이 EU가 올해 이 논의를 얘기를 하자마자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새로운 신보호무역주의다, 신무역 장벽이다라면서 엄청 큰 반발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탄소국경세가 조정이 되면 대응이 약한 국가들에게 보호무역 장벽이 하나 더 세워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환경노동정책에 대비해야 이 장단점을 좀 한번 볼게요.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를 똑같이 트럼프랑 비슷하게 내세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의 미국 중심 공급망 강화를 추진할 건데 여기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면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에 미국 반도체 및 IT 기업 육성과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면 오히려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그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디지털세 같은 증세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기조가 흘러간다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게 강조하는 환경 노동 정책이거든요. 이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확대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GM과 포드 그리고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계들의 배터리 조달을 위해서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이미 미국에 많은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렇다면 호재겠죠. 반면에 지금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연비 규제 등 환경 규제 강화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사례에서 소개해드렸듯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 들어간 국내 기업도 많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부담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대비를 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건이지만 당장 내년부터 눈에 닥쳐서 빨리 그 흐름이 온다면 부담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환경 부문에 대한 강조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도구로 전용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정권보다 더 강화된 보호무역 태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시가 아까 말한 탄소 국경 조정세고요. 또한 법인세,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보호법 강화 등은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 공장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탄소 국경세 조정으로 인해서 국내 석유, 화학, 철강 업종에도 악재가 될 수 있는데요. 제품 가격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탄소 조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 줄이기 위한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에 대한 비용이 증가한다는 설명이죠. 그래서 산업연구원은 친환경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탄소 배출권 등 환경 정책과 관련해 통상 환경을 점검하고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미국 진출 기업과 수출 기업들의 고용 인력과 처우 등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 대응이라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건요.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내 규제, 정책 등도 이에 발맞춰 가야 합니다. 설명해 드렸듯이 이런 환경 규제, 환경 정책이 늘어나면서 국내 또한 그 흐름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린 산업 전환, 피할 수 없는 흐름을 보면요. 바이든 당선으로 에너지 전환하고 그린 뉴딜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게 다 규제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쭉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환경부와 환통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업 규제는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럼 규제하기 전에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지. 우리가 리딩해야지 이거에 대한 타격을 덜 받겠죠. 자금의 흐름 또한 이런 식으로 가야지 리스크, 손해를 안 본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이고요. 국내 산업에서도 그린은 이제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됐습니다. 에너지 공간 신재생 에너지 센터장은요.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유럽을 필두로 중국, 일본이 온실가스 감축을 처명한 데 이어서 미국의 동참도 확실시됐다. 제가 어제 ESG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흐름은 절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오던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 탄소 중립 정책 또한 강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청정 에너지 전환, 대세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린 산업 전환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탄력은 훨씬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한국의 그린 뉴딜도 동반 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앓는 소리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서 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어요. 태양광 모듈, 전기차,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등등에서 선도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미협력도 강화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국내 산업 또한 그런 식으로 재편되겠죠. 지금 어떤 배가 침몰하고 계신지 흐름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은 좀 다른 이슈를 들고 오겠습니다. 계속 바이든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의 흐름이 너무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서 국내 산업도 투자도 자금도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들고 왔네요. 감사합니다.